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여러분, 딱 3개월 전이었어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이 시장에서 고작 $76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144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주가가 정확히 2배가 튀어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오늘 이걸 두고 단순히 와, 주가 많이 올랐네, 축하합니다 하고 끝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대치동 학원가 1타 강사처럼 뜯어봐야 하는 건 이 녀석이 대체 왜 올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반도체 시장에 거대한 판도가 어디로 뒤집히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AI의 다음 진화에서 우리가 반드시 멱살 잡고 끌고 가야 할 기회의 지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월가의 미아들 엣지 AI 시리즈 3탄입니다. 기억하시죠? 1탄에서는 전장과 광산을 씹어먹는 서버 기업 원스톱 시스템스를 보여드렸고 2탄에서는 드론과 철도 인프라를 조용히 장악 중인 온다스 홀딩스를 해부해드렸죠. 둘 다 50% 넘게 상승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선보의 3탄은 이 시리즈 중에서 체급이 가장 거대합니다. 시가총액 약 $57억. 앞으로 다가올 AI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줄을 쥐고 있는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신화, 바로 시냅틱스예요. 잠깐,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주 서늘한 반전이 뒤에 숨어 있거든요. 주가가 2개나 폭등한 이 시점에 제가 왜 굳이 이 종목을 가져왔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반대로 기존 주주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싹 다 까발려 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본인만의 확실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들 다 어디서 돌아가고 있을까요? 맞아요. 전부 클라우드예요. 거대 IT 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서 돌아가죠. 우리는 그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정답만 쏙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AI를 꼭 그렇게 먼 클라우드까지 보냈다가 받아와야 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공장 로봇 안에서 내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바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원스톱 시스템스 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자율주행차가 시속 100km로 신나게 달리다가 앞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고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판단을 기다렸다가 다시 차로 받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어떻게 될까요? 차는 이미 사람을 치고도 남습니다. 수백 밀리초의 지연도 자율주행판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각 멈춰야 하죠. 보안은 또 어떻고요? 반도체 공장의 핵심 기술이나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구주지 외부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해킹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기 안에서 단단히 가둬놓고 처리해야 완벽하게 안전하죠. 거기다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요. AI한테 질문할 때마다 서버 통행세를 내야 하는데 내 기기 자체에서 돌리면 그 비용이 제로가 되니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대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능은 행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지구의 모든 자금이 데이터 센터에서 빠져나와 우리 손안의 기기로 쏟아지는 이 거대한 이동. 이게 바로 우리가 엣지 AI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시냅틱스 얘기냐고요? 이 회사 이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이 회사 제품을 매일 만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노트북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키보드 위에 손가락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그 터치패드를 제어하는 칩이 바로 시냅틱스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 켤 때 쓰는 지문 인식 칩, 이것도 이 회사 작품이에요. 1986년에 세워진 아주 뼈대 있는 반도체 기업이죠. 그런데 이 고리타분해 보이던 중견 기업이 최근 완벽하게 다른 괴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새로운 선장이 취임했거든요. 바로 라훌 파텔이라는 인물입니다. 퀄컴과 브로드컴을 거치며 수십억 달러짜리 통신칩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그야말로 반도체판의 타짜입니다. 이 양반이 오자마자 옛날 간판 다 때려 부수자면서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AI 연상까지 이 흩어진 기술들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합치겠다. 이 전략을 완성할 핵심 무기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아스트라. 클라우드 도움 없이 기기 혼자서 뇌를 굴리는 AI 네이티브 엣지 프로세서입니다. 스마트홈이나 로봇의 핵심 두뇌가 될 녀석이죠. 둘, 베로스. 기기들을 무선으로 묶어주는 거대한 신경망입니다. 특히 최근 나온 SYN765X라는 괴물칩은 업계 최초로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0, 여기에 AI 연산장치까지 단 하나의 칩에 다 때려박았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품 원가를 단숨에 25%나 날려버릴 수 있으니 진짜 안 쓸 이유가 없는 독점적 무기죠. 셋, 멀티모달 센싱. 기기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입니다. 지문, 터치, 카메라 비전까지 두뇌와 신경 그리고 감각기관을 통째로 묶어서 스마트 기기의 몸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으시면서 와, 대박이다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전 세계 대장격인 구글이 왜 굳이 이 회사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 대체 어떤 대형 사고를 쳤는지 바로 장부의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자, 이 화려한 변신이 진짜 장부에 돈으로 찍히고 있는지 팩트 폭행 들어갑니다. 이번 회계연도 연간 매출은 10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돋보기를 대고 봐야 할 구역은 사물 인터넷을 담당하는 코어 IoT 사업부입니다. 이 핵심 구역 매출이 무려 53%나 폭등했거든요. 최근 분기 흐름을 봐도 기세가 매섭습니다. 1분기 74%, 2분기 53% 성장했죠. 물론 3분기에 31%로 숫자가 찍히니까 성장세 꺾인 거 아니야? 피크아웃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닙니다. 1년 전 숫자가 너무 대폭발을 해서 비교 기준이 높아졌을 뿐, 실제로 벌어들이는 절대 금액은 멈춤 없이 우상향 중이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돈 냄새가 진동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진이 낮고 피 터지게 싸우는 모바일 제품 비중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대신 돈이 드는 고마진 스마트 기기, AI 비중은 1년 만에 23%에서 31%로 껑충 뛰었습니다. 덕분에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53%에 달합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이익의 질이 뼛속까지 깨끗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개발자들의 신 구글이 손을 잡았습니다. 2026년 5월 구글 I/O 행사에서 전격 발표가 있었죠. 시냅틱스의 AI 두뇌와 구글의 연산장치를 합친 코랄보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개발자들이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기기 안에서 바로 돌릴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인데 그 핵심 파트너로 시냅틱스를 찍은 겁니다. 구글 생태계에 묶이는 순간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은 꼼짝없이 시냅틱스 칩을 사야 합니다.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어떻고요?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회사 칩을 쓰겠다고 도장 찍은 수주 물량만 무려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동차는 한 번 설계하면 보통 5년에서 7년 동안 부품 안 바꾸잖아요. 향후 수년간의 든든한 먹거리가 이미 통장에 꽂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비주류 자산도 무기로 만들어버립니다. 2025년 브로드컴이 내놓은 와이파이 자산을 2억 300만 달러에 낚아챘습니다. 남이 버린 걸 주워서 무선 연결 포트폴리오를 단숨에 두껍게 만들었죠. 그 결과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부만 보면 완벽해 보여서 당장이라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시죠? 하지만 멈추셔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리스크는 지금부터거든요. 이 회사 임원들이 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피도 눈물도 없는 내부자의 장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게시판에서 우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세요. 주가가 단숨에 2배나 솟구친 지금 주주의 숨통을 턱 막히게 할 수 있는 서늘한 5가지 리스크를 냉정하게 팩트 폭행하겠습니다. 첫째, 뼈아픈 부채입니다. 장기 부채가 전환사채를 포함해 무려 8억 3,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수중에 굴러가는 현금은 4억 4,400만 달러밖에 없죠. 빚이 현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금리가 요동치거나 신제품 양산이 지체되기라도 하면 이 부채 더미가 순식간에 회사의 목을 조를 겁니다. 둘째, 장부상의 허세, 바로 GAAP 적자입니다. 회사 측에서 입맛에 맞게 조정한 숫자는 예쁘지만 껍데기를 싹 다 벗긴 순수 회계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8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낸 적자 기업입니다. 스톡옵션 비용이나 과거 인수합병 상각 비용 같은 것들이 장부를 계속 갉아먹고 있죠. 셋째, 돈이 되는 진짜 타이밍은 2027년이라는 겁니다. 핵심 무기인 아스트라 칩, 아직은 고객사들에게 샘플만 돌리는 단계입니다. 진짜 돈을 쓸어 담는 상업화 매출은 2027년은 돼야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즉, 지금의 144달러라는 주가에는 2027년의 장밋빛 미래가 이미 꽉 차게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일정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는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질 겁니다. 넷째, PC 시장의 차가운 여풍입니다. 현재 이 회사 매출의 무려 57%를 차지하는 게 전통적인 노트북과 차량용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반기 여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CEO 본인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든든한 밥줄인 PC 시장이 흔들리면 전체 장부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가장 찝찝한 팩트, 내부자 매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원들이 무려 12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돈 주고 주식을 산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죠. 주가가 바닥에서 2배로 치솟은 바로 그 시점에 내부자들은 지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바꾸어 생각해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해요.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시냅틱스는 구글이 선택한 인공지능 파트너이며 자동차 시장에서 이미 10억 달러의 보장된 매출을 확보한 든든한 체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AI 반도체 비중을 매 분기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엣지 AI 시장의 독종입니다.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을 아주 냉정하게 저울질하셔야 합니다. 2027년의 거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얼마나 과하게 끼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027년에 아스트라 칩이 진짜 시장에 풀렸을 때 찍히는 숫자가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그게 이 야수의 다음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실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회사의 리서치 리포트를 PDF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칠고 치열한 투자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도록 언제나 차가운 숫자와 논리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다음 상향감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 엣지 AI 사탄에서 뵙겠습니다. 빅테크 말고 성장주